수지맞은 우리 이야기의 전개는 한진태의 과거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과 비밀들이 얽히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여보세요? 네, 김마리입니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저는 30년 전 해들병원 소아과에서 일했던 간호사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나요? 가능한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김마리는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중 30년 전 해들병원 소아과에서 일했던 간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리는 간호사를 직접 만나보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죠. 30년 전 해들병원 소아과에서 일하셨다면 혹시 우리 현우에 대해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네, 이사장님. 오늘 제가 이사장님을 뵙자고 한 건 이 사건 때문이 맞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직접 사죄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사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장님께서 아직도 현우를 찾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저도 천벌을 받을 것 같아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현우 사건이요? 그럼 선생님은 우리 현우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계신 건가요? 네, 현우 군은 해들병원에 오래 다니던 김우리라는 아이의 보호자가 데려갔습니다. 김우리는 제가 담당했던 아이였어요. 태어나길 심장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자주 왔었죠. 그런데 현우가 사라지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현우가 사라진 날 김우리도 외래 예약이 있었지만 사망해서 올 수 없었죠. 그런데 그날 우리 어머니께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제정신이 아니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현우를 데리고 가시는 걸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이를 데려가지? 그래서 따라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진태 원장님이 나타나 따라가려고 하는 저를 막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한진태 원장이 현우가 다른 여자를 따라가는 모습을 같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건가요? 단순히 보기만 한 것이 아닌 느낌이었어요. 누군가 사람을 시켜 현우를 데려가게 한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저에게 병원에 중요한 직책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그날 본 것을 못 본 척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고 제 아이가 아파 큰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원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전 원장님과 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있습니다. 당시 보호자들과의 갈등이 많아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자식이 있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당시 경찰 조사가 진행될 때 제발 목격자가 나타나기를 바랐는데 당신이 모든 걸 보고도 모른 척해서 저는 아들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한 말을 경찰서에서 증언해 줄 수 있나요? 녹음 파일도 주시고요. 물론입니다.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김마리는 모든 것이 한진태의 계획임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녀는 한진태에게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현우를 일부러 버렸다고? 내가 지난 30년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꼴도 보기 싫어. 당장 집에서 나가. 여보, 무슨 소리야? 난 절대 그런 적 없어. 병원에만 있었던 내가 어떻게 현우를 버리겠어? 지금 당신 상태가 많이 아내민한 것 같아. 한숨 돌리고 상태가 괜찮아지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내 상태가 예민하고 좋지 않다고? 너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죄를 감출 수 있을 것 같았어?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김마리는 간호사로부터 받은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선생님이 이번 달이면 계약 만료던데 이대로 직장을 잃어도 괜찮겠어? 내가 저 아이를 보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으니 오늘 본 것은 못 본 걸로 하세요. 그러면 내가 병원에 정규직으로 또 중요한 직책으로 당신을 넣어줄게. 누가 들어도 당신 목소리야. 이걸 듣고도 발뺌할 수 있어? 이제 증인도 증거도 모두 나왔어.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경찰에도 신고했으니 변명하지 말고 똑바로 증언하고 벌을 받아. 한진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30년이나 지난 시점에 자신의 악행이 밝혀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경찰이 한진태를 찾아옵니다. 한진태 씨 맞으시죠? 당신을 아동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아동 유기 혐의라고? 당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자세한 건 조사받을 때 말하시고 지금은 순순히 따라오시죠. 한진태는 경찰에 잡혀갑니다. 한진태는 끝까지 입을 다물지만 이제 김마리가 현우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현우를 데려간 보육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마리는 마당 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사장님, 아무래도 채우리 선생이 제 아들 현우가 맞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 우리에게는 친어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쪽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제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닙니다. 혹시 채우리 선생의 친어머니 성함이 정순정 씨인가요? 네, 맞아요. 이사장님이 그걸 어떻게? 역시 채우리 선생이 현우가 맞는 것 같아요. 정순정 씨가 우리 아들 현우를 데려갔다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정순정 씨의 친아들은 이미 사망했다고 하고요. 사장님, 저와 채우리 선생 유전자 검사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정말인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네, 이사장님 제가 우리에게 말해보겠습니다. 결국 김마리와 채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결과는 모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마리와 채우리는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내 아들 현우야, 네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줄도 모르고 널 알아보지 못해 정말 미안해.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이사장님, 어떻게 제가 이사장님의 아들일 수 있죠? 한진태 그 사람이 널 정순정 씨에게 보냈어. 넌 그때 5살이었어. 이제 그게 무슨 소용이니? 널 찾았으니 이제 됐어. 엄마가 그동안 못해준 거 다 해줄게. 한 원장님이 저를 버렸다는 건가요?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가 있죠? 사실 너의 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야. 한진태는 널 친아들처럼 생각하는 척하고 이런 일을 벌였어. 나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채우리는 해들가에 입성하게 되고 한현우라는 이름도 되찾습니다. 김마리는 채우리에게 해들 재단을 물려주고 채우리는 진수지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